음악이 아닌 다른 꿈을 이루게 해준다면 스포츠 스타, 축구했어요, 농구했어요? 운동을 안 좋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스포츠 스타가 왜 되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네, 게스트를 확대해보는 시간 라비스 클로즈업 에피소드 10화입니다. 지난 방송 때 또 태민 씨가 오셨는데 라비스 클로즈업이 생각보다 항상 귀한 손님들이 정말 감사하게 많이 와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저희가 확대해볼 분은 우석 씨입니다. 네. 10회 제가 또 10월 달 네. 생일이거든요. 아, 10월에 생일이요? 네. 10월에 나가거든요, 이게. 그쵸. 저한테 마침 선물 같은 프로그램. 10월에 생일이신데 10월에 나가고 10회에 마치 운명처럼 나타나셨습니다. 저희는 피버뮤직 프로젝트를 그쵸. 하면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저는 사실 솔로 앨범 한 거를 되게 잘 봤어요. 앨범이 되게 완성도 있게 좋구나, 되게 좋게 봤었는데 마침 감사합니다. 피버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던 네, 것 맞습니다. 같죠. 우석 씨를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다음 앨범 작업하고 있고 또 이게 또 10월에 공개되니까 음악도 하나 나왔을 것 같고 얼마 전까지 또 작품도 하셨었고 네, 그랬잖아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가수로서랑 연기자로서 이렇게 오가는 게 힘들진 않아요? 감사하죠. 제가 가수로 데뷔를 해봤으니까 연기자로도 활동할 수 있었던 기회도 생긴 거니까 되게 많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기억이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요즘 제일 좀 꽂혀 있는 건 뭐예요? 에어프라이어 샀어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집에서 그걸로 그렇게 음식을 해먹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걸로 뭐 할 수 있죠? 통삼겹 같은 거 진짜 오래 걸리거든. 한 3시간 걸리거든요. 낮은 온도로 한 2시간 반 정도 해놓고 좀 센 온도로 30분 하고 이러면은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게 되더라고요. 진짜요? 물론 너무 오래 걸리긴 약간 하지만 바베큐 느낌처럼 되는 네네네. 건가? 근데 그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에어프라이어를 위한 조리를 한 3시간 정도를 쓴다. 그쵸. 와우. 에어프라이어에 꽂혀 계시구나. 본격적으로 클로즈업 해볼 건데요. 어린 시절에 네. 어떤 소년이었는지.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기가 많았고.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네. 난 나중에 뭘 하든 잘할 거야 라는 게 자신이 항상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있었어요. 되게 자신감이 있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약간 패기가 있었구나. 네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가수로서 꿈을 꾸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시작점은 좀 언제였어요? 가수로서 꿈을 꾸기 시작한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바리스타를 하고 싶었어요. 바리스타. 네, 그게 이제 17살 때 나와 공부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아예 자퇴를 했었어요? 네, 아예 자퇴를 하고 바로 검정고시를 보고 커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다양한 매니저들을 알아보다가 친구가 부탁으로 전단지 알바를 아르바이트를 부탁했는데 그때 제 첫 알바였어요. 그 슈퍼스타 K. 네, 거기 근처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다가 캐스팅이 됐어요. 지금의 그래가지고, 회사. 네. 연예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부모님이 설득을 해서 한번 해보라 했었는데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가수 연습생. 근데 약간 어렸을 때도 잘생겼었을 것 같은데 뭐 주변에서 연예인 하라거나 해볼까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뭐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사실 서울 한 번도 못 가봤고 대전 살았거든요. 네. 가본 적도 없고 내가 뭐 연예인이야. 가수가 되고 약간. 연예인이 되고 네. 멀게 느껴졌구나. 네, 그 정도는 아니지라는 생각이 항상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연습생이 된 거잖아요. 그쵸. 음악을 먼저 접하고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되게 힘들었죠. 왜냐면은 저는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가도 노래 한 곡 안 부르는 아이였거든요. 그랬던 아이인데 남들 앞에서 춤을 춰야 되고 노래를 해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부모님도 말씀하시기를 한 달만 해보고 너무 힘들면은 그때 그래도 해보자. 나와라. 나오려고 했는데 또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다가 우연치 않게 회사 선배님들이 틴탑 선배님이 계신데 틴탑 선배님 무대에 댄서로 쓰게 됐어요. 댄서로. 그때 당시에 느꼈던 환호가 저한테 오는 것도 아닌데 그때 좀 짜릿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의욕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 무대의 맛을 느끼고. 어쨌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금 대중들한테 노출이 되고 있는 가수잖아요. 제일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이 뭐예요? 다양하게 많이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스스로 많이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색깔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볼 테니까 그냥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잘 부딪히면서 해나가고 있으니까. 네네. 첫 번째 앨범이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색깔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혼자서 노래를 하고 무대를 하는 게 갈피를 못 잡았었거든요. 처음에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조금 풀어가 보자 해서 첫 번째 앨범이 그래서 욕심이라는 욕구를 풀어낸 거고, 다음 앨범도 이 컨셉을 조금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다음 앨범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줬던 앨범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우석 씨의 팬분들이나 우석 씨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되게 가장 기대되고 재밌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의 변화들이 느껴질 것이고, 이제 솔로로서 시작한 우석 씨의 모습이 궁금하긴 해요. 계속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음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석 씨의 음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건 뭐예요? 앨범마다 조금씩 발전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직 1집이라 솔로. 그쵸. 다음 앨범에는 제가 어떻게 성장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의 나보다 앞으로 계속 나올 나를 계속 더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네네네. 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번 앨범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했으면 좋겠었던 곡이 있었나요? 우석 씨가 뽑는 최애곡? 네, 최애곡이라고 하면은 조금 뽑기 어렵긴 한데 네. 제가 팬분들에게 그래도 처음으로 썼던 팬송이 그래도 가사 중에 팬분들을 그냥 뷰티풀이라고 칭했어요. 되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제 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샌가 다가온 뷰티풀이라는 가사를 썼었는데 다시 찾아온 새로운 설렘 나를 보며 미소 띈 너의 어느샌가 다가온 beautiful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곡을 선물하고 싶어 썼던 곡인데 팬분들이 뭐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본인이 가사를 다 썼던 거예요? 네네네. 어느샌가 이렇게 우석 씨의 주변에 밝혀주고 있는 분들이니까. 음악을 어쨌든 연습생으로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선배님의 무대에 댄서로서 서고 되게 순수하게 그 무대를 임했었을 텐데, 그때 뭘 잘 몰랐을 때 김우석과 지금의 김우석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뭐가 더 행복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되게 매력이 다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계도 모르고 그냥 다 이길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으로 했던, 이렇게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행복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때는 연습생이라서 사랑을 받진 못했죠. 그쵸. 그때 못 받는 사랑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 행복감이 달라서 뭐가 더 행복하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네네. 조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약간 그때의 느낌이 그립지는 않아요? 말도 안 되지만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지금의 저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맞아.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더 여유 있고 네. 사랑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고 싶고, 지금은 뭐 지금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서 감사하지만 그때만의 어떤 그냥 그렇죠. 맞아요. 네, 향수. 향수죠 진짜. 그런 게 있죠 진짜. 음악이 아닌 다른 꿈을 이루게 해준다면, 원래 아까 어렸을 때는 바리스타가 꿈이었다고 하는데 투썸 사장.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바리스타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다가 뭐든 이룰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어요? 뭐든 이룰 수 있어요. 뭐든. 이룰 수 있으면은 스포츠 스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스포츠 스타의 삶을 한번 되게 살아보고 싶다. 하나에 올인하는. 축구했어요, 농구했어요 어렸을 때? 둘 다 잘 안 했어요. 그래서 해보고 근데 싶은 게 스포츠 스타? 이상한 거 아니야? 잘 안 했어서 그래서 좀 욕심나는 것 같아요. 안 해본 종목이고 뭐 어떤 종목의 스포츠 스타이고 싶어요? 농구를 농구. 해가지고 NBA 가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그럼 만약에 농구 선수로서 진짜 NBA에서 주요 선수로 활동할 만큼 스포츠 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네. 가수 활동이랑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래도 가수죠. 가수를 선택. NBA인데 안 갈 거예요? NBA요? NBA인데 또 그들만의 힘든 느낌이죠. 훈련 죽도록 받고 이제 그쵸. 식단 관리하고. 식사 관리해요? 안 해요. 이건 말라가지고. 사기야. 운동하면서 먹으면 찌는 것 같은데 운동을 안 좋아해서 이런 운동? 뭐든 많이 안 철드는 좋아해요. 거? 뭐 좋아해? 저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 스포츠 스타가 왜 되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가만히 있는 게 저랑 좋은 연관이 아예 없어서. 그러면은 연기자로서 활동을 할 때와 가수로서 활동을 할 때 어떤 매력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둘 다 이제 막 솔로로서는 시작하는 느낌의 상황인데, 저 첫 솔로, 첫 작품 뭐 이런 작품. 식이니까. 연기의 가장 큰 매력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 짧게라도.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격을 단시간 내에 파악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해석해서. 가수로서는 어때요? 지금까지는 어려운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팀이라는 게 네.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같이 헤쳐나가는 게 팀인데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 스스로 계속 채워야 되고 또 의지할 수도 있고 서로 의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지. 힘들수록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빨리 변할 것 같아요. 지금이랑 내년이랑도 엄청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전력 질주하기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우석 씨가 앞으로도 뭐 연기던 가수로서던 다양한 활동을 계속 하실 텐데 뭔가 첫 작품, 첫 앨범을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의 감정을 가장 온전히 남겨놓을 수 있는 거니까 본인도 익숙해졌을 때 더 뭔가를 많이 발휘할 수 있을까 궁금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라비스클로즈업 시그니처 질문이에요. 인간 김우석과 가수 김우석 중에 본인한테 더 소중한 사람. 이거는 인간 김우석인 것 같아요. 본체가 형성이 잘 되어 있어야 스스로가 사람다워요. 그리고 또 인간 김우석이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가수 김우석도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고 나의 어떤 본질이 성숙해지고 그죠. 나은 사람일수록 연기자로서든 가수로서든 다 더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인간 김우석이 다 소화해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애초에 그리고 구분짓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가수 김우석이 인간 김우석이고 연기를 한다면은 배우 김우석이 인간 김우석이고 자기 중심을 되게 잡고 있는 게 타고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스스로에 대한 중심을 너무 잘 잡고 있고 내가 지금 현명하게 해야 되는 게 뭔 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기대됩니다. 너무 좋은 말이네요.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조택 구할해주세요 여러분. 네?